서울의 마지막 날, 어느 외국인 유튜버가 18분짜리 브이로그를 올렸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미리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니었고 정해진 코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하루가 전 세계 시청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외국인의 눈에 포착된 서울은 한국인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그 풍경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현지의 음식과 문화를 가감없이 기록하는 서양인 여행 유튜버입니다. 과장이나 과한 편집 없이 자신이 직접 보고 먹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스타일로 많은 구독자의 신뢰를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인데요. 그런 그가 서울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통째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So today is our last day in Seoul, South Korea. 영상은 이른 아침 한 조용한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공원 사실 평범한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공원이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오프닝 촬영지였던 것인데요. 이 외국인이 아침 산책 중에 우연히 발걸음을 멈춘 곳이 오징어 게임의 그 장면,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어떤 정보도 없이, 사전 계획도 전혀 없이 그냥 걷다가 딱 마주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험 한국에서는 꽤 자주 벌어집니다. 그냥 걷다 보면 어느 드라마의 촬영지가 나오고 그냥 들어간 카페가 어느 아이돌 뮤직비디오 배경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세트장이나 다름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 전부가 콘텐츠이고 걷는 것 자체가 관광이 되는 도시.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밀도로 문화 콘텐츠가 녹아든 수도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침 볼거리를 만끽한 뒤 그가 향한 첫 번째 목적지는 소금빵으로 유명한 베이커리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소금빵은 단순한 빵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는데요. 줄을 서서 사고 포장 자체가 굿즈가 되고 SNS에 올리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외국인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따뜻하고 바삭한 소금빵 한 봉지를 손에 쥐고 자리를 잡더니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Wow. It's like so much flavor from something so simple. 이렇게 단순한 재료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나올 수 있냐며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크루아상처럼 겉은 바삭하고 속은 풍부한 버터향이 가득하다며 이게 카즈아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왜인지 알겠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이 맛에 빠진 외국인들이 한국 베이커리를 본국의 유명 베이커리와 비교하며 한국 빵은 다르다는 반응을 쏟아내는 이유를 이 장면 하나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를 어느 정도 채운 뒤 그가 찾아간 곳은 갈릭보이. 이름 그대로 마늘을 전면에 내세운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바이럴을 타고 있는 샌드위치 브랜드입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입소문이 퍼진 곳이라 이 유튜버도 기대를 잔뜩 품고 줄을 섰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코를 자극하는 마늘 향에 이미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니 드디어 크림치즈와 마늘이 가득 찬 시그니처 메뉴를 손에 받아 드는 순간 눈빛이 달라집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오마이갓을 외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Oh my god. I've never tasted anything as intense as that garlic flavor. 태어나서 이렇게 강렬한 마늘 맛은 처음이라며 자신이 평생 최고로 꼽던 마늘 소스보다도 낫다는 말까지 합니다. 사실 갈릭보이는 한국의 트렌디한 푸드 콘텐츠 문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맛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정체성을 극단까지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브랜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빵집을 찾으려면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일반 길거리 브랜드가 이 정도 퀄리티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먹방을 이어가던 그는 이내 광장시장과 경동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십 개의 노점이 끝없이 늘어선 시장 골목에서 해산물부터 채소, 조개, 젓갈까지 형형색색의 식재료들이 가득한 풍경 앞에서 이 외국인은 완전히 압도당하고 맙니다. And again, I'm the only foreigner person here. Everyone else is the local Koreans getting, 자신이 시장에 있는 유일한 외국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이 복잡하고 활기찬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장면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유럽에서 전통 시장이라 하면 관광객을 위해 꾸며진 상업화된 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의 재래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일상의 장터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real efficient, crazy marketplace that's here in Young. 처음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탐복하게 된다며
이게 진짜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이구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 외국인을 진짜로 당황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온 뒤 그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K-팝 팬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 장소였는데요. 바로 에스파 콜라보레이션 피자 브랜드 노모어 피자입니다. 에스파 멤버들의 사진이 빼곡히 인쇄된 피자 박스를 손에 받아든 순간 이 외국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피자보다 박스가 더 인상적이라고 한 것인데요. 이건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감탄하는 그의 모습은 사실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얼마나 정교하게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피자 한 조각조차 K-팝과 결합되어 하나의 경험 상품이 되는데요. 이런 콜라보 문화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시도는 하지만 한국처럼 세밀하고 완성도 높게 구현하는 나라는 없다고 해외 콘텐츠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배를 채운 뒤 그는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청계천으로 향합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서울의 도심 사이로 맑은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는 청계천의 풍경은 이 외국인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빌딩들 바로 옆에 저런 공간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청계천은 사실 한국 도시 재생의 상징입니다. 한때 복개되어 도로 아래 묻혀있던 이 물줄기를 꺼내어 공원으로 만든 것인데 지금은 서울 시민들이 점심 산책을 하거나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는 일상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외국의 수도들과 비교해보면 이 규모의 도심, 수변 공간을 이렇게 세심하게 조성해 놓은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거기에 더해 청계천 주변에는 여름이면 설치 미술이 들어서고 계절마다 조명 행사가 열립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죠. 청계천 산책을 마친 뒤 그는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음료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바로 카리나 콜라보 스프라이트 제로 7 에디션. 편의점 10곳을 돌아다녀도 구하기 힘들었다는 이 음료를 마침내 발견한 순간 이미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요. This is really, really good. Nothing to do with the fact that Korea sponsors it. 정말 진심으로 맛있다. 한국이 스폰서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라며 솔직하게 평가하는 그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유독 이런 한정판 콜라보 제품들이 빠르게 팔려나갑니다. If you come to Korea, it's worth picking up and giving a try since it's exclusive. 한국에 오면 꼭 이걸 구해 마셔봐라.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거다라고 구독자들에게 강력 추천까지 합니다. 일반 탄산음료조차 K-팝 아이돌과 협업해 새로운 맛으로 출시하고 그것이 전 세계 팬들의 수집 아이템이 되는 나라. 한국이 아니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경복궁 앞을 지나칩니다.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궁궐 앞에서 사진을 찍고 멀리서 봐도 웅장한 광화문이 자태가 눈을 압도하는데요. 그는 1년 전에도 이곳에서 한복을 빌려 입고 돌아다닌 경험이 있다며 다시 보는 경복궁의 풍경에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 옆으로는 한복 대여 가게, 전통 소품숍, 트렌디한 카페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 골목이 펼쳐집니다. 몇백 년 된 궁궐 담장 바로 옆에 인스타그램 핫플이 공존하는 이 광경.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시공간적 겹침입니다. 서울 마지막 날의 피날레는 우연히 발견한 연등 축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수백 개의 형형색색 연등. 잉어 조각상, 작은 폭포, 소원 등이 가득한 축제 공간을 마주한 이 외국인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계획에 없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지도 앱에도 찾아보지 않았고 누군가 추천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다가 버스 창문 너머로 우연히 눈에 들어온 색깔들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그는 한국의 전통과 현재가 한꺼번에 녹아있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소원을 적고 연등 아래에서 향을 올리는 모습. 한국인들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 외국인에게는 생애 처음 마주하는 눈부신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식사로 그가 선택한 것은 짜장면. 연등 축제 근처의 중식당에서 먹은 한국식 짜장면 한 그릇이 이 긴 여행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한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다라며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그의 표정에 18분짜리 마지막 날 브이로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날, 이 외국인은 특별한 것을 찾아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소금빵 하나, 갈릭 샌드위치 하나, 시장 골목 하나, 청계천 한 줄기, 연등 하나. 우리에겐 다 알고 있는 서울의 평범한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이 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 담기자 이렇게나 빛이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치는 이 도시의 일상이 지구 어딘가에서 꿈꾸는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번 와보고 싶은 풍경이라는 것. 그걸 이 영상이 다시 한번 조용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